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는 이 연준의 B컷 결정에 화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고 특히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오르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시각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증시 이슈 들어볼게요.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암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 글로벌 시장의 이슈도 많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확인해야 할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미 나온 지표들이 있고 이미 나온 소식들이 있습니다.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대로 나왔다는 평가가 좀 많고요. 그러고 나서는 실업 상청 건수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파월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중 하나가 미국의 노동시장은 강하다. 생각보다 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화답하듯 실업 상청 건수가 양쪽에서 예상치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고 필라델피아 연준의 고용률이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현재 시장의 노동 수치는 예상했던 것보다 강했다라는 예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FOMC 관련해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 B컷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베이비컷에 대한 전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기관들 사이에서는 JP모건을 빼놓고 모든 기관들이 25bp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50bp 인하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에 화답하듯 연준에서는 50bp 인하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내에서 이번에 실업률에 대한 예상치가 4.1%에서 4.4%로 상승,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한 번이나 해서 4회 인하 혹은 100bp로 전환이 됐다라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가 2.3%로 내려왔고 코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가 2.6% 그리고 GDP에 대한 예상치가 2.0%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에 대한 예상치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응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에서도 이걸 지속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당장 리스크의 밸런스를 봤을 때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 치중된 금리 인하보다는 조금 더 노동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behind the curve, 좀 더 뒤로 밀려나지 않게 시간을 맞춰갈 수 있도록 금리 인하를 빠르게, 앞에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갔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전에 사실 FOMC에서 50bp 인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25bp에서 50bp로 선회하게 된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비농업 고용 지표가 하향 조정된 게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 건지 아니면 좀 더 시장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건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피력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굉장히 비둘기 파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FOMC 회의에서의 관전 포인트 점도표에 대한 내용을 풀이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을 좀 안심시키고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내용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저희 시간에서 짚어주셨던 보잉 소식으로 가볼게요. 지금 1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휴직 이슈까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보잉 같은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몇 주 전부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올해 초 기준 보잉의 전체 직원이 17만 명이고 현재 파업에 들어간 인원은 시애틀 인근 지역에 있는 공장 노동자 약 3만 3천여 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수만 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추가적으로 무급 휴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파업의 영향을 직접 받는 부분의 직원들은 4주마다 일주일씩 무급 휴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잉의 최고 경영자 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이번 파업 기간에 회사의 현금 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수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임시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16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현재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지표를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행기 같은 경우는 구매자에게 최종 인도되는 시점에 구매 금액의 절반 이상을 받기 때문에 일단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보잉의 신용 등급은 투자 부적격 혹은 정크 등급으로 강등돼서 추가 차입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현금에 좀 더 신경을 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서 여러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보잉의 비행기를 미루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보잉의 악재로 작용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잉이 이 사태를 얼른 좀 수습을 하고 신용 등급도 지켜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과 이 아이패드 운영 체제를 경쟁사에 좀 개방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들을 자신의 운영체제에서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애플의 인텔리전스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폰 미러링, 쉐어플레이들에 대한 화면 공유에 대한 특정 기능이 타사의 앱과 전혀 호환되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EU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너네들의 운영체제를 공개해라. 경쟁 기술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 반독점 규정에 따라서 엄청난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발표는 아직까지는 정식 조사에 앞서는 단계지만 결국 EU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운영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재구성하도록 강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6월부터 애플이 제공하는 애플 인텔리전스, 아이폰 미러링, 쉐어플레이에 대한 특정 기능들이 EU가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류할 거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플과 EU 사이의 마찰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지금 EU와 미국 빅테크의 반독점 관련된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구글도 지금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구글링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굉장히 검색 엔진에 있어서 엄청난 위대한 힘을 좀 보여왔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 소송 소식이 있었네요. 구글이 승소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다만 구글이 지금 승소한 것은 예전에 사실 구글이 졌었던 15억 유로 상당의 과징금에 불복해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고 사실 지금 당장 구글이 진행 중인 쇼핑 관련한 이제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재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광고 관련해서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게 되면서 유럽연합이 15억 유로 상당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낼 필요가 없다라는 지표가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징금에 대한 부과 결정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쇼핑 관련해서는 자사의 제품도 혹은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프로모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배력 남용 혐의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직까지 20억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이 견제 조치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사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